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워있을 때 연출한 최정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워있을 때 선아를 연기한 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에서 지수 역할을 맡았던 오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워있을 때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깊게 생각한 감정이 애도라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죽음의 애도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해가고 좀 헤어지고 이런 애도까지 다 포함된 애도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받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와 닮은 그 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아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선아는 어떤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열정이나 욕망 때문에 직장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어떤 벽에 부딪혀서 좀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신의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나 그리고 자신의 못난 부분을 좀 모른 척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여행 길에 올라서 지수와 보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못난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또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수는 선아 언니의 사촌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을 어렸을 때 여의고 언니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교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아우팅을 당하게 되는 아픔이 있는 친구고 뭔가 자신의 정체성이라던가 나라는 성정체성이겠지만 특정 짓자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 결국은 스스로 긍정을 하고 용감하게 이겨내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박보람 배우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보미를 보다 보니까 보람 배우가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보미는 사산이라는 아픔을 겪고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싶어하는 인물인데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엉뚱한 면이 많은 역할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좀 보고 잘 느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자신의 죽은 딸까지 보게 되면서 그거를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람 배우랑은 이제 처음 미팅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진짜 봄이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봄이 같았고 그리고 첫 연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희 셋이서
약간 장난으로 보람이 우리 영화 개봉하게 되면 드라마도 많이 찍고 진짜 좋은 역할을 많이 맡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도 엄청 집중하고 그리고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물론 저한테는 봄이 이상해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도 누구보다 봄이를 아껴주고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수 역할을 했던 오우리 배우와 봄이 역할을 했던 박보람 배우의 어떤 실제 성격과 캐릭터의 그 성격의 간극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닮은 부분이 많은데 그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촬영장에 가면 정말 네, 진짜 지수로 있었고 봄이로 있었고 그게 분장의 힘인지 근데 그 분장의 힘만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를 현장에서 진짜 많이 느꼈고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선아로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배우는 사촌동생인 지수처럼 보람이는 정말 봄이처럼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언니는 달랐다고 했지만 저는 언니를 볼 때마다 선아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사실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하고 강하고 제가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언니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보람 언니랑 할 때는 언니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언니는 진짜 터프한 면이 좀 있어서 강하게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촬영할 때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무슨 일 생기면은 나서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사실 두 언니랑 든든하게 저는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사운드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독립영화의 제작 시스템상 사운드를 엄청 정성 들여서 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동신호군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외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엄청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그래서 뭐 스코어나 그런 음악 같은 것도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저리 치실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무 다행히도 잘 들어주시고 잘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음악 감독님이 만드신 음악이 아닌 김사월 김혜원님의 지옥으로 가버려나 칵테일 사랑 같은 노래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그리고 같이 기획 개발할 때 이 노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각 인물의 테마곡처럼 잘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거는 제가 단편 영화 찍을 때도 진짜 라디오는 되게 많이 쓰는데 라디오가 가진 힘은 물론 공간을 메꿔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라디오 음을 사용하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사소한 것에서도 생각에 꼬리를 물고 슈퍼 N이라서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만든 선아, 지수, 봄이라는 인물도 지금 각자 고민과 각자 상황과 그 상황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화지수 봄이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도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 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 선화지수 봄이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그 윌리엄 푸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는 제목에서 좀 차용을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찍은 거는 저희가 한 4, 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에 공개된 작품들과 어떻게 다르게 연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저의 첫 장편 주연이었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첫 발을 내디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좀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른 캐릭터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보다 맞는 역할들이 되게 뭐랄까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좀 약간 가면을 쓰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너무 유약하다 보니까 센 척을 한다던가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다면 지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움이 많긴 하지만 그걸 가면을 쓰거나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믿고 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도의 감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영화는 애도하는 과정을 그린다기보다는 어떤 인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그리고 옆에서 직접적으로 살을 맞대고 그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로드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길 위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곳,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거기에서 정말 뜻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며 서로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로드 드라마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감독님께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또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참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배우도 그렇고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라 물론 보람이도 처음 만난 때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면서 같이 숙소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이 정말 살 부대끼면서 밥도 같이 먹고 서로의 고민도 정말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주인공도 다 여자라서 그런지 그런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그리고 위험한 사건에서 보통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보통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영화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혈 사태를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영화 극적으로 이들이 빅토리를 이루는 어떤 가해자가 되는 것도 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의
그리고 세 사람이 조금 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몽환적이면서도 이게 어떻게 됐길래 저 셋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서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조금은 의문점이 드는 결말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수수자 연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했던 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친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어쨌든 뭐 스킨십이 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거는 잘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아가 30대 여성이지만 그리고 여성이라서 겪어야 했던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는 여성이라기보다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겪어내는 어떤 성장통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 색이 조금 더 저는 도드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작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좀 컬러감을 좀 줄 수 있을까 해서 선아는 조금 이제 변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반성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능소화 색과 그리고 선아를 둘러싼 색은 좀 파란색으로 대비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미술 감독님, 촬영님이랑 그렇게 합의를 하고 미술 감독님과 이제 의상 실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파란색과 그리고 소품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의상도 파란색도 많이 있고 소품 같은 거에 이제 능소화색으로 조금 포인트를 좀 주는 거를 많이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인 포스터에 이제 파란색으로 어떻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수는 조금 지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붓글씨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직선적이고 좀 단순하고 근데 좀 굵으면서 명확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서 그리고 아이 같은 면도 있고 제일 어리고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란색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진심인 친구라서 보라색을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봄이의 제일 그 큰 장소인 그 시내에서 찍을 때 밑에 막 물 뿌리고 제작팀들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막 물 뿌리고 조명팀은 없는 조명으로 막 보라 색깔 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에 꽃도 많이 나오는데 새 배우님들 만날 때 선아 배우한테는 좀 능소화 색깔 주고 지수한테는 좀 약간 들꽃 같은 거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내가 누워있을 때를 찍으면서 그리고 찍고 난 후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최근에 다시 보면서 또 생각 든 거는 진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되게 극적인 인물도 아니고 대단히 막 드라마틱한 것도 그런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옆에서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은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조금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루 정도는 좀 잘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귀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저의 영화가 나와 닮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관객분들도 저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연극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 중에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유니크한 신촌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중심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뭔가 누군가에 대한 질책이나 뭔가 탓을 돌리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화해 같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런 이렇게 풀면서 잘 잘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학교를 일단은 다니고 있어서 졸업작품 준비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작품 같은 경우에도 더 다른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